우리 지역 총선 예비 후보자, 오늘은 계양 을선거구 살펴봅니다. 계양 을선거구에서는 다선 중진 현역 의원과 의사 출신 정치인, 전직 국회의원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 을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에 맞서 민주당 출마 의향자 5명과 민주평화당 출마 의향자 1명이 선거를 준비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9일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공청회가 열린 뒤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실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7일 김포 대곡면 거물대리 대구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군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부 3기 신도시에 지정되면서 인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른 계양 을지역구 짚어봅니다. 다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 더해 의사 출신 정치인과 전직 국회의원까지 2명의 후보가 나란히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파전 대결 구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굳건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내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현직 송영길 의원이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계양 지역에서 당선됐던 송 의원은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지내는 등 지역 내 인지도가 단연 높습니다. 송 의원에 맞서는 윤형선 자유한국당 계양을 전 당협위원장은 빠른 행보가 눈에 띕니다. 지난 17일 계양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에 등록하며 일찌감치 총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윤 전 당협위원장은 인천시 의사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 2016년 계양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일했던 최원식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았고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인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부터 계산동과 계양동 등의 주거단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계양을 지역구. 특히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역구에 새롭게 더해지면서 굵직한 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아진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번에는 김포로 가보겠습니다. 보수 강세였던 김포 을지역구가 4.15 총선 최대 격전지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보수 색채가 옅어지면서 현역 홍철호 국회의원에 맞서 민주당 주자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 두터웠던 김포 을지역구. 하지만 최근 신도시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4.15 총선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벌써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 첫 공식 출마 주자로 나선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을 지역위원장을 지낸 김준현 후보입니다. 경기도 의원 출신이기도 한 김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30대 기업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승명 예비후보는 중앙당 전국청년위원회 특보단 경력을 내세우며 젊은 정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예비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계와 행정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출신으로 중앙당과 국책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회수 예비후보는 사회적 경제 분야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으로 일했던 정성표 김포 정책연구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의 도전장에 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 의원인 홍철우 국회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 의원에 당선되면서 지역 내 입지를 굳혔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에서도 박채순 김포시을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선 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김포 을 지역구. 수성이냐 탈환이냐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경찰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섭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은 최근 초등학교 200여 곳의 교통사고 현황과 주변 환경 등을 기준으로 안전등급을 구분해 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위험지로 지정된 학교는 등하굣길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김포 대곡면 거물대리 대고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비지정이 확정되면 대고지구는 국토교통부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됩니다. 김포시는 대고지구에 전기자동차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6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만여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부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 조성 부지가 대부분 논습지로 이루어져 환경적인 가치가 크다는 건데요. 특히 시민단체들은 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주민공청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19일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대장신도시 조성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토론이라던가 공청회 이런 것들이 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의견이 반영돼서 LH가 이번에 주민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역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발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인 대장들역 지키기 시민행동이 대장동 논습지에 대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 대장동에 맹꽁이 등의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패널로 참석했던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대기질 조사나 분석에 대해서 더 부실하게 조사되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국토부와 LH에서 이곳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과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해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 연구기관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고 뭔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개발 사업의 타당성과 이후 추진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또다시.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또 대장동 노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민단체는 개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대장동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대장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이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양쪽 주민이 모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개발을 통해서 주변 교통망이라던가 편의시설 등이 확충돼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위는 부천시청, LH 그리고 부천도시공사와 함께 민관공 협의회를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각의 입장이 모두 조금씩은 다른 상황인데요.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현재 대장 신도시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후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는데 LH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된 뒤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보상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에 대한 이야기 김진재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핵심 사업인 골든하버 개발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공사는 스웨덴 마리나 개발업체와 골든하버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남항의 신국제 여객터미널과 크루즈 터미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배후 부지 42만여 제곱미터에 호텔, 리조트, 복합 쇼핑몰, 마리나 등을 개발하는 골든하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데다 공항이 가까워 접근성이 높지만 2016년 몬체부 카지노 공모에서 고배를 마시고 사드 여파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18일 스웨덴 마리나 개발 전문 회사인 SF 마리나 컨소시엄과 골든하버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SF 마리나 컨소시엄은 한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스웨덴 총리의 경제사절단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양측은 해양문화 복합단지와 마리나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F 마리나 컨소시엄 측에 따르면 지금 약 1조 원 가까이 추정되는 토지비에 더해서 약 3조에서 4조 원의 가량의 투자를 수반하는 상부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플랜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는 이 밖에 복수의 투자자가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10월 완료됐고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 매각 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해 만든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을 밀수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은 물론 성인용품이나 휴대전화 부품까지 다양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영업해 암암리에 팔려나갔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으론 평범하게 보이는 휴대전화 수리점. 안에는 중국에서 만든 부품들이 가득합니다. 보기엔 별 차이 없지만 사실 검사도 거치지 않은 위조품. 싼 맛에 썼다간 배터리 폭발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싸다고 그래갖고 뭐 잘 안 하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성인용품은 상표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터넷에 내놨습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사지 젤 5만여 개는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밖에 유명 명품 브랜드의 라벨만 달린 이른바 짝퉁들이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원을 모아 판매하는 수법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상에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전국으로 위조된 밀수품을 유통한 일당 12명이 경기도 수사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들이 팔아치운 물건은 모두 5만 7천여 개로 15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정품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정품과 위조품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위법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반면 교육비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 수가 전국 대비 27.3%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지만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32만 원으로 타 시도 평균 1,316만 원에 비해 380만 원가량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이 전체 교부금의 21.6%로 학생 수 대비 5.7% 적게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미숙 의원은 보통교부금 총액이 53조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학생 수 대비 3조 원가량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초록우선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가 사랑의 산타 원정대를 구성했습니다. 산타 원정대는 지역 아동 418명에게 다양한 선물을 나눠줄 계획인데요.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산타복을 입은 사람들이 인천시청에 모였습니다. 학용품을 비롯해 아이들에게 전달될 갖가지 선물도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가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전달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너희들은 지켜줄게라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이 행사이고 통로이기를 바랍니다. 2019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는 지역의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1억 원 상당, 지역 418명의 아동들에게 후원 선물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의 미래를 또 책임지는 든든한 인재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빛내는 또 그런 인재로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에선 후원기업 임직원과 인천시 공무원들이 아동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포장하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더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사랑의 산타 원정대,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20일 새벽 5시 2분쯤 부천시 소사 본동의 한 금형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를 태우고 발생 22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16분 만에 꺼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지하 내부가 불에 타 5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안방에서 쉬던 중 천장에서 어떤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가 갈산 1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갈산 1동은 지난 19일 치매 안심마을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을 말합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갈산 1동 주민들에게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말 아침까지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 지역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 최고 기온 6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종일 영상권을 보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린 틈을 타 주말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토요일엔 상층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충북과 전북, 부산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흐리고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독감 환자 발생률도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